안녕하십니까. 2023년 스몰캡 테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전기차 충전 그리고 에그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뭐 최근에 전기차 많이들 신차로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이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린 뉴딜에 대한 그런 각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EU나 미국 그리고 일본 같은 자동차 강국들의 정책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EU를 보시면 EU 같은 경우는 2030년 부터 2021년 기준으로 신차 판매량의 약 55%를 친환경차로 판매를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35년에 모든 그런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미국도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50%, 2035년에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35년부터 신차 판매를 모두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2030년에서 2035년, 특히 2035년부터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신차 판매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 왼쪽 차트를 보시면 2021년 기준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약 660만 대의 친환경차 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친환경차는 바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이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전기차라고 하는데요. 이 전기차 판매량이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약 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판매량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2.49%에서 8.57%까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0%를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각 글로벌 완성차들을 보시면 도요타 같은 경우도 2025년 순수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 볼보 같은 경우도 2030년부터 전기차만 팔겠다. 포드 같은 경우도 GM 같은 경우도 각 이 완성차들이 이런 정책을 피고 있는 것도 각국의 이런 정부가 내세우는 이런 정책들에 발을 맞춰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제4차 친환경차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2025년 부터는 50%, 2030년에는 80%, 2035년에는 글로벌 여타 나라와 마찬가지로 모든 차량을 친환경차로 판매하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빠른 그런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22년 3분기까지 누적 전기차 등록 대수가 34.7만 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상승폭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도 떠오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기차를 판매만 하면 안 되겠죠. 인프라가 확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인프라 같은 경우도 확장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인프라의 가장 중심은 전기차 충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전기차 충전에서 왼쪽 그림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금 하고 있는 초고속 충전소 eFit 을 보고 계신데요. 오른쪽 보시면 글로벌 전기차 충전 기수 전망을 보실 수 있는데요. 2021년 지금 177만여 대에서 2030년 예상치지만 1,800만 기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전기차 충전 사업자 수 역시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186개 사업자에서 지금 2022년 10월 26일 1년이 되지 않았는데요. 무려
377개의 사업자 거의 2배가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기차 충전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면서 사업자 역시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 표는 이제 전기차 보급 현황입니다. 급속과 완속 합쳐서 현재 13만 6천 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정부 목표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완속 충전기를 50만 기 그리고 급속은 1.7만 기 이상을 보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완속 대비해서 초급속의 보급 대수가 굉장히 미미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수치가 완속 기준으로 초고속이 최소 1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의 보급 목표는 1.7만 대지만 약 5만 대 이상으로 증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식을 보시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DC형과 AC형인데요. 이 DC형은 당연히 이제 직류 형식이고 AC는 이제 교류 형식이에요. 아무래도 직접 이제 충전을 하는 방식이 바로 이 DC형이고요. AC 같은 경우, 이 교류형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이 직류로 변환하는 이 변환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은 지금 크게 또 네 가지로 더 세분하게 나누면 이제 완속과 중속, 급속, 초급속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 우리가 타고 있는 그런 이제 승용차 기준에서 최근에 나오는 전기차, 신차 같은 경우는 모두 이 초급속에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급속 같은 경우는 약 20분 만에 80% 전체 충전의 80%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 기준으로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초급속 위주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초급속 같은 경우에 이 증가 속도가 제가 정부 기준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사업성 역시 초급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 최근에 뛰어들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이 다 이 초급속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주식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바로 신세계 INC인데요.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신세계그룹의 SI 업체입니다. 신세계그룹 안에 IT를 이제 관장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 그룹의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에 수혜를 받는 회사이고, 거기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과 클라우드, 스마트 리테일 이 세 가지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차 충전 사업을 가장 드라이브를 좀 강력하게 걸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자금 소요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7월 29일 날 신세계 라이브 쇼핑 주식을 전량 매각을 하면서 매각 대금 838억 원의 자금을 확보를 했고요. 3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약 1,2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전기차 충전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역시 200억 원을 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저렴하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전망에 있어서는 이렇게 전기차 충전과 클라우드, 스마트 리테일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세계 INC 같은 경우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로 이제 에그테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과 기술의 합쳐진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15일에 그 중요한 그런 좀 발표가 있었어요. 바로 이 매년 1월 초에 하는 CES 국제 가전 박람회가 있죠. 이 가전 박람회는 예전에는 가전제품 위주의 박람회였지만 이것이 이제 뭐 ITA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지금은 뭐 이 전기차 자동차라든지 이런 농업용품, 로봇 등등 이제 굉장히 이 IT 이 테크놀로지를 하고 있는 모든 회사의 이제 가장 신제품이 이 지금 박람회장에 전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년 이 CES에서 첫 번째 기조 연설자로 지난 6월 25일에 결정이 났는데 그분이 바로 존 디어라는 글로벌 1위의 이 농기구 회사의 CEO인
존 메이 CEO가 첫 기조 연설자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농업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이 IT와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가장 빠르게 IT가 도입되고 있는 큰 한 분야다. 또 우리의 먹거리, 굉장히 중요한 이 먹거리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왼쪽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바로 이 오토노머스 8R이라고 하는 트랙터입니다. 이 트랙터가 올해 초에 CES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실제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판이 될 예정입니다. 이 트랙터가 바로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예요. 사람이 타지 않고 지금 농기구를 트랙터를 밭을 갈 수 있는 트랙터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CES 첫 기조 연설자로 이 존 디어의 존 메이 CEO가 채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농촌의 현실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노령화와 그리고 곡물 자급률입니다. 이 노령화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05년에 65세 이상의 비중이 29%, 청년 농가의 비중이 16%였어요. 근데 이게 2021년 기준으로 노령화 65세 이상이 무려 47%, 청년층은 반토막이 났죠. 8%.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현실이고요. 곡물 자급률 역시 OECD 국가 전체 38개국인데 한국이 자급률 20.2%로 꼴찌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 농업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올해 나온 정책 중에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전을 보시면 스마트 농업 기계화예요. 말 그대로 농업 기계화, 첨단 이제 스마트 농업 기계화로 간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핵심은 자율주행 2단계에서 자율주행 4단계로 기술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전기 트랙터, 이 전기나 수소를 사용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트랙터를 이제 보급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진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이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동력원을 전기나 수소로 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 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한 이 농업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현재는 이제 일부 농업인 중심에서 이제 온실 중심 농업인 중심에서 전품목 그리고 다수 농업인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중소 영세 기업 중심에서 유니콘 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겠다. 이제 농업 역시 이 대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얘기고요. 핵심 기술을 확보를 하겠다. 뭐 AI 예측, AI 온실 관리,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을 기술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농업 그런 회사들 상장 농업 회사들이 가장 현재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자율주행 2단계에서 4단계로 가기 위한 대표적인 그런 품목이 바로 트랙터죠. 이 트랙터 같은 경우 지금 해외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6.6억 달러에서 10.1억 달러로 지금 수출이 확대가 됐고요. 2022년 11월 20일 기준, 굉장히 따끈따끈하죠. 11월 20일 기준에서 지금 10.8만 대, 이미 작년 수치를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10일과 12월 달까지 하면 약 12억 불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대비해서 약 10% 후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기업을 들 수 있는데요. 지금 상장 트랙터 회사가 TYM과 대동 이 두 회사가 있는데요. 저는 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목은 바로 하비팜은 너의 품으로인데요. 하비팜은 이 미국 북미 쪽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교외로 이제 이주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주하면 당연히 좀 큰 집 그리고 앞에 잔디를 좀 많이
부지에 심는 그런 집을 선호를 하는데요. 이 잔디를 미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일정 기간 안에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 관리할 수 있는 트랙터가 지금 대동이 하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 트랙터고요. 그 트랙터의 판매량이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이 소형 트랙터 시장에서 이제 MS 약 올해 9에서 10% 정도 이제 차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동 같은 경우는 또 이 전기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 이륜차에도 조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 대동 모빌리티를 이제 앞세워서 이 전동 모빌리티 사업을 확대할 것이고요. 이 이바이크 사업과 0.5톤 이트럭 그리고 이 전기 플랫폼을 활용한 로봇체어 그리고 뭐 골프 카트 이런 사업들로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이바이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농업회사는 아무래도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를 바라본다면 지금 투자 시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테마는 전기차 충전과 그리고 에그테크 이 두 가지의 테마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각각 핵심 토픽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주식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그런 말씀은 다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